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늘로 정확히 7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유치도시로 경주가 확정된 뒤 불과 1년 4개월 만에 행사장을 준비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행사장의 공정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행사를 뭘로 채울지 소프트웨어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 중정에 짓고 있는 에이펙 정상들의 만찬장, 한국적 미를 살린 목조 건축물로 성덕대왕 신종과 함께 미디어 아트, K-팝 공연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한류 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공간입니다. 회의장인 화백 컨벤션 센터도 리모델링이 한창입니다. 종이 없는 회의를 지향하는 에이펙 정신에 따라 첨단 LED 영상, 음향 장비 등이 설치돼 고품격 회의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언론인들이 경주의 모습을 전 세계에 타전할 국제 미디어 센터와 각국 정상들의 숙소 10곳과 객실 12,000실에 대한 개보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9월 중순까지 하드웨어 격인 행사장 준비를 끝내고 한 달간 리허설할 계획입니다. 인프라 관련은 월드 클래스 수준으로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는 그동안 우리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서 우리 한국적인 문화, 또 우리 경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자원 이런 걸 담아내도록. 경주 전역이 공사장이나 다름없어 불편이 크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우리 경주 발전에 큰 모멘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민간 외교 사절에 대해서 행사장 준비와 동시에 에이펙 이후 시설들에 대한 활용 방안도 과제입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제 활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만찬장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끝나고 난 이후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전시 체험 공간으로 쓰고 촉박한 준비 기간으로 우려가 컸지만 총리와 여당 대표의 잇따른 현장 방문과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소통, 베테랑 건설 노동자들의 열정으로 행사장 준비는 큰 고비를 넘긴 듯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무엇을 보여줄지 K 컨텐츠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경주 시내에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보문단지는 개인 차량 진입이 통제됩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보문단지는 제2동궁원 주차장과 엑스포공원 동편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경주 전역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에이펙 준비지원단은 각국 대표단과 경호 및 지원 인력 등 하루 최대 2만 명이 보문단지에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계 10대 관광지로 도약할 경주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험지인 대구 경북 공략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띄우고 지역 인사를 대변인으로 전격 기용하는 등 영남 민심 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경주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 정청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대비를 위한 영남발전 특위발족을 공식화했습니다. 영남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래서 지방선거에도 대비하고 하는 가칭 영남발전 특위를 조속한 시일 안에 발족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장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당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오랫동안 한 정당이 모든 권력을 독식함으로 해서 전국의 발전 상황에 비춰볼 때도 매우 뒤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재명의 국정과제가 대구 경북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 영남 지역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당에 대한 거대한 벽을 매번 선거 때마다 느낍니다. 진지가 필요합니다. 예산 지원과 현안 해결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우리 대구 경북에 돈이 많이 오구나 이게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K2 군공항 이전 문제인데 이 이전도 강주 군공항이나 수원 군공항과 차별 없이
동일 조건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된 박규환 영주봉화 영양지역위원장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경북이 가장 모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나라의 민주주의, 또 우리 당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26%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이번 전당대회에선 정청래 대표의 경북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원외 인사의 대변인 발탁은 드문 사례입니다. 앞서 권오을 전 의원의 대선 캠프 합류와 이은 국가보훈부 장관 기용까지 민주당의 영남 인사 기용 전략은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특위구성과 인사발탁을 통한 민주당의 영남 공들이기가 속도를 내면서 험지 TK 민심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가 어제 포항을 방문해 한러 간 지방정부 교류 재개와 북극 항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진우비에프 게오르기 대사는 포항 영일 신항만에 방문해 터미널 항만의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포항은 해운 물류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 가능성이 높아 교류 확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는 11월 개최할 북극 항로 포럼에 러시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정부 간 관계 복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11억 8,100만 원을 확정하고 오는 29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은 포항 비행장 인근 지역과 군 사격장인 장기 수성 산서, 칠포해상 인근 지역에서 접수된 4,600여 건 가운데 미원회 심의를 거쳐 3,800여 명에 대해 이뤄집니다.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제1종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 5천 원, 제3종은 월 3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지난달 청도군이 오수 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개해서는 안 되는 민감한 정보가 새나가 무리를 빚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청도군은 청도군 의회의 요구로 공개 입찰 방식으로 바꿔 경기도의 한 업체를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정보를 미리 알고 군의원에게 항의한 업체가 실제 시공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계약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도군이 추진한 신화랑 풍류마을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사업은 애초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 도중 청도군 의회 김태희 의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계약 방식이라는 겁니다. 김 의원의 사업 방식 변경 요구 이후 특정 업체가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에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청도군의 행정 어딘가에서는 특정 업체의 예산을 몰아주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그 예산에 의문을 제기한 의원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분리막 교체 공사 사업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바뀌었고 경기도의 한 업체가 낙찰됐습니다. 청도군은 이 업체가 분리막 교체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업체는 낙찰만 받았을 뿐 실제로 분리막 교체 작업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도 분리막 교체 사업에는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낙찰된 업체 대표는 대구 MBC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회사는 분리막 교체 작업을 실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낙찰된 뒤에는 분리막 제조업체를 통해 청도에 있는 시공업체에게 과업을 발주하라고 했다면서 분리막 교체 작업은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은 시공업체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리막 제조업체도 자신의 특허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통상 실시권자인 청도의 한 업체가 교체 작업을 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저희는 통상 실시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이 건과 지역에 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통상 실시권을 준 업체에게 납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도에 본사를 둔 이 시공업체는 공교롭게도 이 사업의 내막을 미리 알고 자신에게 사업권을 안 준다며 군의원에게 항의한 바로 그 업체입니다. 실제 낙찰받은 업체 대신 다른 업체가 사업 수행을 마무리했다면 계약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가 규정하는 일반 입찰 원칙은 단순히 형식적 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계약 상대방을 선정함으로써 공공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보훈 사안에서는 공개 입찰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업체가 실제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입찰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청도군은 이번 사업은 분리막 교체 공사가 아닌 단순 제품 구매 사업이라며 다른 업체가 시공을 맡아도 계약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입찰 공고의 문구에서도 사업 이름이 구입과 교체라고 적혀 있듯이 청도군의 단순 구매 사업이라는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더군다나 실제 시공 의혹을 받는 해당 업체는 시공 여부에 대해 취재진에게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청도군과 계약한 경기도의 업체로부터 얼마를 받고 시공했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서도 결국 군의원에게 항의한 업체가 관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 동해안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저녁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5.8도, 영덕 35.3도, 포항 32.8도, 울진 32.8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포항, 경주 36도, 영덕 34도, 울진 3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처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폭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경북에서는 온열 질환자 363명, 사망자 4명이 발생해 865명인 경기도 다음으로 온열 질환자가 많았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9월 말까지 폭염 구급대를 지정하고 얼음조끼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 등 대응 장비를 비치해 현장 출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지멘스 헬시니어스와 210억 원 규모의 의료기기 생산 설비 투자를 위한 투자 양해 각서를 맺었습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오는 2026년부터 포항 테크노파크 내 9,800제곱미터 부지에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생산 설비를 증설하기 위해 1,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가 완료되면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생산 능력이 연 50만 대에서 최대 100만 대까지 늘어나고 일자리 400개가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주시 안강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절반가량이 불타 소방서 추산 6,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플랫폼인 위기브, 여기어때와 손을 잡고 10월 말까지 감사 쿠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고향사랑 기부를 완료한 기부자에게 숙박 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숙소 예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기부자는 기존의 세액공제 혜택과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그리고 만 원의 숙박 할인을 누릴 수 있어 모두 14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선박 기자재 업체인 융진이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1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융진을 나눔 명문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 증패와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포항에 본사를 둔 융진은 1994년 창업 이래 조선 해양 플랜트용 현관 가공에 주력해온 기업으로 지난 4월에는 영덕 산불 성금 1억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의 기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